지난 시간에 그 화학평형 들어가서 평형상수 얘기 끝냈고 평형이동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오늘 평형이동 얘기 마치면서 화학평형 얘기는 끝낼 겁니다. 그리고 상평형이라고 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오늘. 자, 일단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 평형이동과 관련된 얘기 조금만 다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 수업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 43페이지에 보면 화학평형이동하고 나와 있지요. 여기 보시면 화학 반응은 항상 가역 반응인데 초기에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중에서는 정반응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반응을 감소하고 생성물 증가하는데 가만두면 정반응, 역반응 속도 같아지고 반응물, 생성물 양이 일정하며 공존하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죠. 이때 여기 평형에 도달해 있는 이 반응계에 농도, 온도, 압력 셋 중에 하나라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평형이 깨진다 그랬죠. 자, 이때 평이 깨졌다는 거는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안 같아지면 둘 중에 하나죠. 뭐. 이렇게 되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상태. 이게 평형이 깨진 상태인데 이때 평이 깨졌다고 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가만두면 지가 알아서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정반응, 역반응 속도 같고 반응물, 생성물 양 일정하며 공존하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때 깨졌던 평형이 다시 평형에 도달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평형 이동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평형 이동은 그냥 깨진 평형이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이동이 원래 위치 변화, 물리학적으로 위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평형 이동은 평형 위치 변화. 그럼 화학에서 평형 위치는 뭐냐? 그건 평형 농도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평형 농도의 변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평형의 농도는 처음의 평형 농도와는 달라진다. 그러네. 초기 평형의 농도와 새로운 평형의 농도는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평형 이동은 평형 농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깨진 평형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평형 농도는 달라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원래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지어낸 말이라고 그랬죠. 평형 이동은 물질의 알짜 흐름을 얘기한다. 라 그랬었죠. 초기 평형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같았으니까 이때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같으면 자, 요거 정반응 속도 10이고 역반응 속도 10이라고 한다면 자, 정반응은 그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정반응은 물질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다. 역반응은 물질이 왼쪽으로 넘어오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정반응 속도는요. 속도는 항상 시간분의 변화량이니까 1초 동안 오른쪽으로 10개 넘어갔고 역반응 속도는요. 1초 동안 왼쪽으로 10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알짜 흐름은 없는데 이때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5개의 알짜 흐름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한다는 그 정반응 쪽 이동 방향의 기준이 되는 거였었죠. 네, 이렇게 알짜 흐름이 일어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왼쪽으로 5개 알짜 흐름이 일어난다. 알았지? 오케이. 이게 바로 역반응 쪽 평형 이동할 때 역반응 쪽의 기준이 되는 거다. 안다 그랬었어요. 알았죠? 알짜 흐름이 일어난다. 그래서 평형 이동은 알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 방향이 있는데 이동 방향은 정반응 쪽, 역반응 쪽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때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하는 경우는 바로 이 경우죠. 이게. 왜? 정반응 쪽으로 오른쪽으로 알짜 흐름이 일으키는 게 바로 평형 이동 방향의 기준이니까 이게 지금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하는 거고 이건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랬었어요. 그랬었고 자, 이때 평형 이동의 방향은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반응 지수 Q를 이용해서 잡는다 그랬죠. 이건 뭐 무조건 나올 거다 그랬고요. Q는 평형 상수식과 동일한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다가 현재 농도를 집어넣어라. 자, 그래서 Q를 구했고 어떻게 하라고? Q하고 K를 비교해봐라. 이때 Q 값이 K 값보다 작다면 자, 이거는 어느 쪽으로 평형 이동한다? Q든 K든 식이 똑같으니까 Q든 K든 항상 분자가 주인공이죠. 생성물의 농도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Q는 여기다 현재 농도를 넣었으니까 현재 생성물의 농도가 주인공이고 K는 평형에서의 농도가 주인공이다. 근데 현재 생성물의 농도가 평형보다 작으니까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못한 거다. 그럼 평형에 도달하려면은 생성물을 키워야 한다.
정반응 쪽으로 평행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 그렇지. 만약에 Q 값이 크면 현재 생성물의 농도가 평형에서의 양보다 크니까 아이고 현재 값이 평형 값을 지나갔죠.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생성물을 줄여야 된다. 그럼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동한다. 이렇게 판단하라 그랬어. 나올 거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고. 자, 이때 원래는 반응지수 가지고 평형이동을 판단하게 돼 있으나 저 반응지수 갖고 계산하지 않고도 딱 보면은 이건 어느 쪽으로 평형이동하는 거야를 판단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셨죠. 르샤틀리에라는 과학자가. 르샤틀리에 원리라고 한다 그랬죠. 평형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으로 뭐라 그랬더라? 평형이동의 원인, 농도, 온도, 압력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아 싫어? 자연현상은 변화가 싫다 그랬었죠. 그래서 외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 내부 변화는 외부 변화와 반대쪽으로 외부 변화를 감소, 상쇄, 완화시키는 쪽으로 일어난다. 이때 외부 변화는 농도, 온도, 압력의 변화고 내부 변화는 바로 평형이동이죠. 평형이동. 평형이동은 농도, 온도, 압력 변화의 반대쪽으로 일어난다.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반응물이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좋아 싫어? 싫어. 그러면 이걸 없애야겠어. 그럼 없애는 방법은 밖으로 퍼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반응이 할 수 있는 건 오른쪽 정반응 쪽, 왼쪽 역반응 쪽으로 알짜 흐름 일으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어느 쪽으로 알짜 흐름 일으키면 된다? 이쪽으로 알짜 흐름 일으키면 되죠. 실제로 정반응과 역반응은 처음부터 일어나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반응, 역반응 속도 같았었죠. 알짜 흐름이 없었는데 자, 이 오른쪽으로 알짜 흐름 일으키면 즉 오른쪽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 정반응 쪽으로 빨라지면 네, 알짜 흐름이 일어나면서 이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알짜 흐름 일으킨다, 평형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고 만약에 생성물을 증가시키면 어느 쪽으로 평형이동한다? 왼쪽으로 평형이동한다. 반응을 증가시키면 반응을 없애는 쪽, 정반응 쪽. 생성물을 증가시키면 생성물을 없애는 쪽, 역반응 쪽 이렇게 간다더라 라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되기 쉽다. 그래서 잘 안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동시에 변화시키면 이때는 어느 쪽으로 평형이동한다 그랬더라. 그럼 어떻게 판단하지? 이거 얘만 넣었다. 그럼 오른쪽이고 얘만 넣었다. 그럼 왼쪽인데 이걸 동시에 두 개를 다 넣었다. 그럼 어느 쪽으로 평형이동한다?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Q 계산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르샤틀리 원리가 만능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연습을 해봤었어요. 벌써. 자, 요거 A만 넣으면은 정반응 쪽이고 B만 넣으면 역반응 쪽인데 A, B를 동시에 넣으면 어이구 이럴 때는 Q 계산해서 하는 거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고체 상태의 물질을 첨가하거나 제거하면 평형이동은 없어요. 나 그랬죠. 고체 상태의 물질을 첨가하거나 제거하면 평형이동은 없어요. 왜? 평형이동은 자 이게 Q 값하고 K가 같을 때 이게 현재 농도를 집어넣은 거죠. 평형의 농도를 집어넣은 거죠. 이게 같아요. 그럼 평형 상태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평형이동을 하려면은 이게 안 같아져야 돼. 즉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평형이동하는 거죠. 이때 요게 변해야 이렇던 놈이 이렇게 되는 거다. Q가 변해야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야 평이동하는 건데 이때 Q식은 평형 상수식과 똑같으니까 고체 상태 물질은 안 넣는 거죠. 고체를 넣든 고체를 제거하든 Q식의 변화가 없으니까 처음에도 이랬고 나중에도 고체를 넣든 빼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형이동은 없는 거다 하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어줬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줬었죠. 숙제도 나왔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AQ고, 요것도 AQ 수용액 상태인데 이게 고체고요. 이게 AQ예요. 얘를 증가시켜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죠. 얘를 증가시켜라 그러면 왼쪽으로 평행이동하죠. 근데 이걸 증가시켜라 그러면 고체니까 어디 쪽으로도 평행이동은 안 한다. 이거를 빼내 버려도 평행이동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라. 라고 했었고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라면 이제 오늘은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이야기부터 갑시다. 자, 이제 압력의 영향 갈까요? 잘 봐요. 압력을 변화시키면, 압력을 변화시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압력을 감소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 압력을 변화시키면 어느 쪽으로 평형이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 따져봅시다. 좋아요. 자, 지금 A하고 B가 평형에 놓여 있는데 요 실린더에서 바깥에서 이제 압력을 가해가지고 부피를 줄였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부피가 줄어드는 거니까 보일러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커지겠죠. 좋아, 싫어? 싫어요. 그럼 여기 압력을 줄여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압력을 줄일까? 압력을 줄이는 방법은 압력하고 기체 몰수는 비례하거든요. 여기서 압력은 정확하게는 기압이에요. 기체 압력. 그러므로 요거 압력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 몰수를 줄이면 돼요.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몰수를 줄이면 돼요. 그럼 압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압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몰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몰수 줄이려면 바깥으로 뭐 분자를 퍼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얘가 할 수 있는 건 정반응 쪽, 역반응 쪽으로 알자름을 일으키는 건데 자, 어느 쪽으로 알자름을 일으켜야 될까요? 잘 봐요.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하게 되면은 계수비는 몰수비 변화량 비니까 이거 두 개 사줄 때 이거 하나 생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하나 줄어드는 거지. 아, 그러므로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하면 이 전체 몰수가 떨어지면서 압력은 떨어지게 돼 있다. 만약에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을 했다면 그러면 이거 하나 사라질 때 이거 두 개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입자수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오히려 커지는 걸 거란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정반응 쪽. 그런데 이 경우는요. 압력을 증가시켜 부피를 감소시켰다. 그래서 여기 전체 압력이 커졌다. 그럼 이제 어느 쪽으로 평형 이동하는 거냐? 그럼 압력을 줄이고 싶다. 그럼 압력을 줄이려면 몰수를 줄여야 된다. 그럼 얘는 정반응 쪽, 역반응 쪽 어느 쪽으로 평형 이동하냐면은 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해야죠. 그래야 두 개 샀을 때 하나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입자수가 감소하죠. 압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 경우는 역반응 쪽이네. 똑같이 압력을 증가시켰는데 얘는 정반응 쪽, 얘는 역반응 쪽이네. 우리 아까 농도의 경우에는 반응을 증가시키면 정반응 쪽, 생성물 증가시키면 역반응 쪽이 정해져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정반응 쪽 또는 역반응 쪽이 정해지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 정반응 쪽, 역반응 쪽이 달라져. 그래서 압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얘하고 공통점. 이건 정반응 쪽이든 역반응 쪽이지만 공통점이 뭐야? 계수가 작은 쪽으로 평형 이동하게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압력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면 압력 나오면 계수합을 보세요. 압력 나오면 계수합을 보세요. 계수합이라니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하나만 써놨는데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놈이 있다면 걔 계수를 다 합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았지? 네. 계수합을 보세요. 압력 나오면 계수합. 이때 압력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르샤틀리 원리는 청개구리 법칙. 그지? 외부에서 변화 일으키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니까 청개구리 법칙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증가하면은 작은 쪽으로. 기압, 압력이 증가하면 계수합이 작은 쪽으로 가세요. 압력이 증가하면 계수합이 작은 쪽으로 가세요. 그럼 거꾸로 압력이 감소하면 계수합이 큰 쪽으로 가세요. 알았지? 예를 들어 여기 압력을 감소시켰어요. 그럼 압력을 감소시키면 그게 또 싫어요. 그럼 압력을 증가시키고 그럼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몰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몰수를 증가시키려면은 계수합이 큰 쪽, 역반응 쪽으로 가세요. 하면 되죠. 알았지? 네, 그렇게 판단하셔라. 이해 갔나요? 네, 그런데 하나 더. 이때 이 계수 따질 때는 누구 계수만 따져라? 기체 계수만 따져라. 고체나 액체, 여기서 액체는 물입니다. 고체나 액체는 따지지 말아라. 기체만 따져라. 기체만 따져라. 왜 그럴까요? 자, 잘 봐요. 자, 요거는 기체인데 여기가 고체였다고 쳐봐요. 여기는 기체였다고 쳐봐요. 알았지? 자, 그러면은요. 요거 압력이온 평형이동 따질 때 자,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계수합에 포함시키지 마. 이게 1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압력을 증가시키면 계수합이 작은 쪽, 역반응 쪽으로 평이동하는 거다. 주의해라. 알았죠? 근데 이거 왜 포함 안 시키나요? 다시 Q 값이 변해야 그죠? 처음에 Q하고 K 같았었는데 Q 값이 변해야 평형이동하는 거죠. 요거 Q식을 한번 써보세요. Q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Q식은 평형상수식과 동일합니다. 오, 이거 안 들어가죠. 그지? 그래서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빼고 생각하는 거야. 있으나 마나한 놈이다. 이해갔죠? 우리 아까 그 농도에 의한 평형이동에서 고체 상태 물질 추가, 제거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Q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해 갔는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체의 개수만 따져라. 알았는겨? 오케이. 자, 근데요. 요거 잠깐 증명할까요? Q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압력을 증가시키면 정반응 쪽 기체 개수이 작은 쪽으로 가는데 그럼 왜 그러나요? 잠깐 볼까요? 이거 다 기체로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때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피를 줄여가지고 부피가 처음 부피의 반으로 줄었다고 칩시다. 처음 부피의 반으로. 그럼 이건 몰농도고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부피가 반으로 줄면 얘는 몰농도는 2배 되겠죠. 근데 있잖아. 부피가 줄면 얘만 부피가 주는 게 아니고 얘도 부피가 같이 줄어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왜? 요거 만약에 이 용기가 1리터라고 한다면 A 부피 1리터고 B 부피도 1리터야. 기체는 부피를 나눠가 짜놔. 원래 부피라고 하는 것이 원래 화학적인 정의가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부피라 그래. 근데 기체들은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막 날아다니지, 그지? 그래서 이 기체도 이 용기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고 B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서 사이사이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 용기 전체의 부피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1리터면 얘도 1리터고 얘도 1리터야. 그럼 부피가 반으로 줄면 얘도 부피가 반으로 줄고 얘도 부피가 반으로 주는 거야. 그럼 이거 몰농도 2배 되고 얘도 몰농도 2배 되니 Q 값이 반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럼 Q 값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아까는 Q하고 K가 같았었는데 이제 Q 값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생성물의 양이 평형보다 어떻다? 작죠. 그러면 생성물을 키우려고 정반응 쪽으로 가야 되지. 그러네. 정반응 쪽. 개수합이 작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원래는 이제 르샤틀리가 이렇게 연구한 건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도 딱 알아채는 방법.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그게 싫었나 봐. 그래서 개수가 작은 쪽으로 평행이동하면서 여기 분자수를 줄여갖고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네. 이렇게 의역을 해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체 개수합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연 평행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압력연 평행이동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반응에서 C가 되는데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라고 칩시다. 그럼 개수합이 2고 여기도 2면은 압력연 평행이동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Q를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때 요거 압력을 가했고 부피를 반으로 줄여서 농도가 다 2배씩 됐다고 칩시다. 그럼 얘도 2배, 얘도 2배. 얘도 2배. 변화가 없죠. 그치? Q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처음에 Q하고 K가 같았었는데 압력을 가해도 Q하고 K는 그냥 같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평행이동은 없는 거야. 됐죠? 네. 중요합니다. 문제도 자주 나올 거예요, 이거. 근데요, 여기다 추가 좀 적어보세요. 기체 개수합이 같은 경우에는 압력연 평행이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고난도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옵니다. 반응 전후의 분자 몰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개수비가 1대 1대 2니까 이거 하나 사라질 때 하나 사라지고 2개 생긴다. 결국 2개 사라지면 2개 생긴다? 전체 분자 몰수는 변함없는 거죠. 그 다음에 평형상수 계산할 때 부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알았죠? 왜 그렇죠? 자, 이거 평형상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의 평형상수식인데 이게 몰농도잖아, 그지? 이때 이거 부피를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A의 몰농도는 부피분의 A의 평형몰수, B의 몰농도는 부피분의 B의 평형몰수, C의 몰농도는 부피분의 C의 평형몰수를 제곱.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부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이게 1리터라고 한다면 부피가 1리터라고 한다면 몰수가 곧 몰농도잖아요. 그래서 계수압이 같을 때는 꼭 1리터 용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냐? 네, 그래서 부피 계산하지 마세요. 고난도 문제 풀 때 이런 거 써먹을 겁니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도 있어요. 네,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거기 4번. 자,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내용 중에서 요거 기본이에요. 정리하면 압력 나오면 기체 계수합, 증가하면 감소되는 쪽. 알았지? 그 다음에 계수합이 같을 때는 압력에는 평형이동 없다. 문제 풀 때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부피를 변화시켰다는 말이 나와요. 부피를 변화시켰다. 우리는 평형이동의 원인 농도, 압력, 온도 세 가지 있다고 배웠고요. 그럼 부피는 여기 포함 안 시키는 거네? 그러면은 부피 변화는 평형이동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부피 변화는 압력 변화하고 똑같은 거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는 거고요. 알았지? 그래서 부피 변했다 그러면 압력 변화로 보고 평형이동을 따져라. 알았지? 그럼 부피가 감소했다 그러면 압력이 증가한 거니까 기체 계수압 작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셔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거 어렵습니다. 비활성 기체를 더 넣어준 경우에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서 따져보라는 거. 자, 잘 봐요. 이거는 강철 용기. 보통 문제에 강철 용기라고 주어집니다. 아니면은 부피 변화가 없는 용기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강철 용기는요, 이게 여기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야.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요 반응이 평형에 도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반응인데 얘가 실린더 안에서, 자, 실린더는 여기 피스톤이라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피 변화가 가능한 용기예요. 알았지? 자, 이게 둘 다 평형에 놓여 있는데 여기다가요 헬륨을 넣었다고 합시다. 알았지? 자, 그러면요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걸 공부 안 한 친구들, 이걸 안 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륨 들어갔어요. 그럼 전체 몰수 커졌고 전체 압력 커졌죠,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왜 계수압이 작은 쪽으로 평형이동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죠. 알았지? 여기서는 평형이동이 없어요, 아예. 두 번째,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이거 전체 압력 커졌죠? 그러면 계수압이 작은 쪽, 정반응 쪽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서는 오히려 역반응 쪽이에요. 뭐야 이게? 자, 어려운 거야. 왜 그런가 볼까요? 첫 번째, 잘 봐요. 아까 다시. 그래서 여기 르샤틀리 원리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Q를 떼놓고서는 르샤틀리 원리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Q하고 K 같았었는데 얘가 이래야지만 평형이동하는 거고 그러면 Q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랬죠? Q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살펴볼까요? 이거 들어간다고 부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들어간다고 얘들의 몰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부피 변화도 없고 몰수 변화도 없으면 몰농도 변화 없는 거죠. 몰농도 변화 없으면 Q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해 갔는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헬륨 들어가면 몰수 커지고 전체 압력이 커지는데 그러면 몰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동해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는 겁니까? Q 계산했더니 안 일어나 맞죠? 근데 르샤틀리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니까 일어나야 되죠. 뭐가 잘못된 거네? 네,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정확하게 해두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여기 기압이 증가할 때 이 기압, 이 압력은요. 누구의 압력이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압력의 합이에요. 상관없는 애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과 상관없는 애. 이런 애들의 압력은 포함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았지? 반응물하고 생성물만의 압력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상관없는 놈의 압력은 포함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다고 전체 압력이 커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 간 거야?
실제로 얘가 들어가면 전체 압력 커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평형 이동을 일으키는 전체 압력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됐냐? 근데요, 그냥 외우세요. 강철 용기 넣어도 아무 일 없다. Q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됐죠? 네. 이거 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이 문제 못 풀어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라서. 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요. 얘가 들어가면 부피가 변합니다. 이제 몰수 커질 거니까요. 부피 커지겠죠. 맞아요? 몰수 커집니다. 그러면 부피 커져요. 그럼 부피 커지니까 얘의 농도 변하죠. Q가 변합니다. 이거. 그러면 평형이동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데 얘가 들어서 부피 커지면 이거 압력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걸 집어넣으면 압력이 커진다라고 보면 안 되고 오히려 압력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의 압력은 신경 쓰지 말고 얘하고 얘만의 압력을 보는 거예요. 알았지? 얘가 들어가서 부피를 증가시키는 효과만 유발한 거죠. 전체 압력을 추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얘만의 압력은 부피 증가시키고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압이 감소했다고 보는 거고, 그럼 계수압이 큰 쪽, 역반응 쪽, 계수압이 큰 쪽으로 간다. 이해간겨? 네, 그렇다더라. 자, 실제로 Q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Q는요, 이렇게 써져요. 그죠? 자, 이놈이 들어와서요, 부피가 2배가 됐다고 칩시다. 2배. 부피를 2배로 만들었다고 쳐봐. 그럼 이거 농도 어떻게 돼요? 몰수는 변화없는데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얘도 반으로 줄어들죠. 그럼 띵까띵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Q가 2배가 되네요. 알았지? Q가 2가 되겠다는 건 Q가 K보다 커졌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 현재 생성물의 양이 평형보다 많으니 평형을 지나갔죠. 돌아와야죠. 역반응죠. 알았지? 그래서 정리합시다. 헬륨 나왔어요. 비활성기체, 헬륨 나왔어요. 그러면 강철 용기에서는 평형이동 없고 실림돼서는 일어나는데 계수압이 큰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우리 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니까. 알았냐? 자, 그러면은 압력에 오는 평형이동 얘기는 다 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따지는 계산 문제는 없고요. 따지는 게 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온도에 영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가 변하면 어느 쪽으로 평형이동 할까요? 자, 얘는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자, 여기 A가 반응해서 B가 되는 반응에 델타 H가 0보다 작다? 잠깐만, 이건 뭘 뜻하는 거더라? 델타 H가 0보다 작다. 기억하고 있느냐? 발열의 흡열이야. 발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발열. 그럼 잠깐, 여기다 쓰는 건 정반응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역반응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항상 정반응. 정반응은 발열. 역반응은 흡열. 자, 델타 H가 0보다 크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보다 크다 그러면 흡열. 그래서 얘는 흡열. 그러면 역반응은 발열. 되시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때 평형에 도달했는데 열을 가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높였어요. 자, 온도를 증가시켰다. 이거는 열을 공급한 거죠. 청개구리 법칙을 씁니다. 좋아, 싫어? 싫어요. 그죠? 그러면 열을 없애야겠죠. 열을 없애려면 어떡합니까? 열을 밖으로 퍼낼 수는 없고 얘가 할 수 있는 건 정반응, 역반응 쪽 평형이동. 가만히 있어봐. 흡열 반응하면 열을 흡수하면서 반응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들어온 열을 흡열해버리니까 제거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선 역반응 쪽. 근데 여기다가 열을 공급하면, 온도를 높여 열을 공급하면 이제는 이 열을 흡열하려면 정반응 쪽. 이것도 온도 높이면 정반응 쪽, 역반응 쪽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정반응 쪽이 될 수도 있고 역반응 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는겨?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온도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흡열 쪽. 온도를 감소시켰다. 온도를 감소시켰다? 온도를 감소시켰다는 건 열을 뺏어갔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것도 싫은 거죠. 그럼 여기 열을 채워야겠죠. 그럼 열을 뿜어내야겠지. 발열. 알았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온도 나오면 흡열, 발열, 흡열. 온도 나오면 발열, 흡열. 압력 나오면 기체계수압. 온도 나오면 발열, 흡열. 온도를 증가했다. 열을 공급했다. 흡열해라. 온도를 감소했다. 열을 갖다 채워야겠다. 발열해라. 됐냐?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평형상수는 상수라서 안 변하지만 변할 때가 한 번 있다고 하지 않았니? 어느 때였더라? 온도 변할 때는 변한다 그랬지. 농도나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에서는 평형상수의 변화가 없으세요. 그런데 온도 변화에 의한 평형이동에서는 평형상수가 변하세요. 알았죠? 중요합니다. 잘 봐요. 여기 지금 A, B 1몰씩 추가해서 평형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어요. 여태 평형상수와 여기 평형상수는 같습니다. 왜? 이건 농도 변화에 의한 평형이동이니까. 맞아요? 그란디 여기 어떻게 했어요? 온도 변화시켰죠? 그래서 평형이동에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여기 평형상수는 안 같습니다. 알았지? 온도 변화에 의한 평형이동에서는 평형상수의 변화가 유발되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평형상수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커졌을까? 작아졌을까를 어떻게 판단할까나. 여기 정반응 쪽 때는 이렇게 되고, 에이, 뭘 그걸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들. 평형상수는 전체적으로 반응물, 분해, 생성물, 꼴. 누가 주인공? 생성물이 주인공. 그럼 평형이동했어.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을 했어. 그랬더니 생성물이 늘어났대. 그럼 평형수 커진 거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생성물이 늘어나는 쪽은 어느 쪽으로 평형이동하는 거야?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동하면 생성물이 늘어나는 거잖아. 이걸 뭘 외워? 그냥 평형상수 변한다만 알면 되지. 알았지?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을 했는데 생성물이 늘어났어? 아이 그럼 평형수 커졌지 뭐. 생성물이 줄었어? 아이 그럼 평형수 작아졌지.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얘 된겨? 네. 그렇게 명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암모니아의 합성, 평형이동 응용. 자, 실제로 이제 평형이동과 관련된 기본 원리는 다 설명했어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평형이동을 이용하는 우리 일상생활의 예 하나를 하겠습니다. 야, 이건 학교 대신에서는 무조건 시험이야. 알았지? 실제로요, 평형이동을 이용하는 예가 뭐가 있냐면요, 화학 원시간에 수능에도 나온다는 그 암모니아 생성 반응 있죠. 저 암모니아가 질소 비료에 올려져,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못 만들면은 비료를 못 만드는 거고 농사를 못 짓죠, 그죠? 알았지? 자, 이때 이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에 평형이동의 원리가 응용이 되고 있대요. 알았죠? 잘 봐요.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식을 보니까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때 질소 기체고 수소 기체고 암모니아도 기체고요. 계수합이 반응물은 4고 생성물은 2고요. 요거 델타 H가 마이너스 90이 즉 0보다 작아서 발열, 정반응은 발열이에요. 알았죠? 이때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면 잘 봐요. 암모니아를 2몰을 얻고 싶어요. 2몰. 그러면 질소 몇 몰 집어넣어요? 1몰. 수소는 3몰 집어넣으면 얘가 2몰이 생기죠. 그래서 질소 1몰과 수소 3몰을 집어넣고 암모니아가 2몰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기다려봤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암모니아가 2몰이 안 생겨요. 2몰보다 조금 작게 생겨요. 왜 그럴까요?
얘가 이물이 얻어지려면 이거 1몰과 이거 3몰이 싹 사라져야죠. 근데 가역 반응은 반드시 평형에 도달하고 평형에 도달하면 얘가 0이 되지 않잖아요. 0이 되지 않는다는 건 남는다는 거죠. 그럼 1몰이 다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럼 2몰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화학자들이 골칫거린다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안 생기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요. 오호. 이거 이론적으로는 2몰인데 실제로는 2몰이 안 생긴다. 알았지? 그러면 이거 2몰을 얻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2몰을 얻으려면 이걸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가역 반응은 평형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갔는가? 그래서 2몰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2몰에 가깝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개념이 나왔냐면 이거 알아두세요. 수득률. 수득률은요. 이론적인 최대 생성량 분해. 여기서 이론적이란 개수비는 몰수비다를 이용해서 구한 값이에요. 알았지? 이론적으로는 1몰, 3몰 넣으면 2몰 생긴다. 그런데 평형에서 이게 실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이죠. 실제로는 2몰보다 적게 생긴다. 이론적으로 2몰 생기는데 실제로 1몰 생겼다 그러면 수득률은 0.5, 50%만 얻는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요.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 보면 이걸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와요. 수득률 뜻이 뭐냐고 묻는 것도 안 나오고요. 앞으로 수득률은 생성물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수득률은 생성물의 양. 자, 근데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암모니아의 수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자, 봐요. 수득률 증가는 뭘 뜻하나요? 그러면 이거 생성물량이 증가한다. 다시 얘기해서 정반응 쪽으로 뭐 해라? 평형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는 거죠. 수득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잘 알아둬요. 수득률 증가, 정반응 쪽 평형이동. 알았지? 정반응 쪽 평형이동. 알았지? 그럼 이거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동 시키는 방법 뭡니까? 참나. 개수합이 4고 개수합이 2고 다 기체예요. 그러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동 일으키려면 개수합이 작은 쪽으로 가야죠. 압력은 증가시키고 압력은 증가시키고 또 온도는요. 자, 이게 발열이에요. 이게 발열이에요. 발열 반응 일으키려면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춰야 되죠. 온도는 낮춘다. 알았지? 그냥 외워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암모니아의 경우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경우 암모니아를 많이 얻으려면 수증을 높이려면 높은 압력, 낮은 온도. 알았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는 못 볼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잘 봐요. 이때 그럼 그 온도하고 압력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하고 봤더니 이렇더래요. 압력은 뭐 그나마 이해해요. 온도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온도 낮춘 거야? 높인 거죠. 이건 온도 높인 건데요. 온도 낮추려면 뭐 영하 200도 낮추지 무슨 400에서 600도를 높여놓고 낮췄다고 해. 온도를 낮추고 싶었어요. 온도를 낮추면 많이 생기니까요. 근데 낮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게? 이거 2몰을 넣었는데 낮은 온도에서 반응하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느려. 지금 당장 암모니아가 필요한데 10년을 어떻게 기다려? 알았지? 그래서 수득률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얻어야겠다 싶어서 속도를 빨리 하려고. 맞죠? 그렇구나. 근데 여기 이제 요거는 속도 개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문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높은 압력, 낮은 온도. 그건 알아두시고요. 참고. 이거 한 3000기압 하죠, 그러면? 왜 300기압만 합니까? 압력이 너무 높으면 그릇이 깨져버리죠. 그 높은 압력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참고.
사실 이거 이모를 그냥 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몰이 생성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게? 비가역 반응을 일으키면 되는 거죠. 언젠가는 평형에 도달하게 하는 가역 반응이 아니라 비가역 반응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린 용기,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막 나갈 거 아니에요. 돌아오지는 않죠. 그럼 이거 다 사라지죠. 그럼 다 사라지니까 언젠간 이몰이 생기긴 생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암모니아를 내 걸로 할 수는 없죠. 이걸 이몰을 만들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얻어야 된단 말이지. 얻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밀폐 용기에 넣어야 된단 말이지. 아이 그랬더니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이게 0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밀폐 용기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이몰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 갔는가요? 이건 참고였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정리였었고요. 지금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평형이동 원인과 그래프. 여러분들 그 문제 풀다 보면은요, 이런 거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필요해서 정리했어요. 자, 여기 지금 평행하면 이게 농도 시간 그래프인데 평행하면 평형이다. 알지? 평행하면 평형이다. 그럼 여기 평형이고 여기 평형이고 여기 평형인데 이거 안평형 여기 안평형에 안평행해. 아이고 발음도 안 돼. 그럼 평형 이동 중인 거죠. 평형 이동 구간이 세 구간이 있어요. 이때 이 평형 이동 시작할 때 평형 이동 원인 농도, 온도, 압력의 변화 중에 하나가 있는 거야. 이때 문제가 뭐가 나온 줄 알아? 야, 평형 이동 원인 셋 중에 누가 변한 거야? 이게 질문이야. 여긴 누가 변한 거야? 여긴 누가 변한 거야? 잘 봐요. 적어놨어요. 여러 개의 그래프 중에서 한 종류의 그래프만 수직 변화가 있으면 상승도 좋고 하강도 좋아요. 한 종류의 그래프만 수직 변화가 있으면 농도 변화야. 정확하게 얘는 N2O4를 넣은 거야. 아니, 저렇게 추가했다고? 만약에 이렇게 수직 하강했으면 그건 제거한 거야, 그 물질을. 됐냐? 이렇게 하나만 변하면 농도 변해. 알았냐? 그런데 얘처럼 모든 그래프에서 다 수직 변화가 있어요. 다 상승했어요. 또는 다 하강했어요. 이건요. 반응물과 생성물 한꺼번에 다 넣은 게 아니고 압력 변화입니다. 사실 다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는 문제 안 내요. 그렇지? 압력을 갖고 부피를 확 줄여. 그럼 부피가 줄어들 거니까 반응물, 생성물, 농도가 다 증가해. 이거 농도야, 이거 지금. 이거는 압력 변화야. 이거 압력 증가시킨 거야, 감소시킨 거야, 그러면. 농도가 증가했으면 부피가 줄어든 거죠. 몰 농도가 증가했으면 부피가 줄어든 거죠. 그럼 압력을 증가시킨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얘는요, 수직 변화가 없어요. 이때는 온도 변화예요. 띄었는겨? 기억하시오? 네. 이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르샤틀 원리 가지고서 문제를 풀 때 이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이게. 계산 문제 없지만 이렇게 따지는 건데 이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틀, 막말로 계산판을 만들었어요. 알았지? 뭔 소리야? 잘 봐. N2O4가 N2가 되는 반응인데 여기 계수가 A, B래요. 그리고 질문 나왔습니다. 이거 이번에 나올 겁니다, 이거. 여기 시험 폼에 들어가면. 수능에서는 이제 너무 쉬워서 안 되지만 학교 내시는 나올 거예요. A하고 B하고 누가 계수가 크냐 하고 물어요. 알았지? 여러분들 그 숙제에도 들어있습니다. 누가 크냐고. 자, 이거 보고 답하기로 합시다. 이게 자료에 이게 나왔다고 쳐요. 알았지? 잘 들어. 계수가 누가 크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계수와 관련 있는 평형 이동이 뭐죠? 농도, 압력, 온도 중에서 압력이죠. 압력 변화 그러면 기체 계수합 보라 그랬지. 그래서 계수가 누가 크냐 그러면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됐냐? 또 하나. 여기 델타 H라고 써놨는데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안 써있어요. 즉 발열인지 흡열인지 판단하래요. 그럼 발열인지 흡열인지 판단하려면 뭐에 의한 평형 이동을 따지는 거냐?
온도에 의한 평유동 따지면 되죠. 맞냐? 정리할게. 누가 크다 판단하라 그러면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발열이냐 흡열이냐 판단하라 그러면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을 따져라. 이해 갔지? 알았지? 문제풀이 중이다 지금. 이렇게 푸는 요령 가르쳐준다. 이 정도면 웬만한 학교 문제는 다 풀 겁니다. 잘 봐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합시다. 이거. 자 봐. 첫 번째, 자료 해석을 하세요. 두 번째, 거기다가 원리를 들이대세요. 잘 봐요.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으로 개수가 누가 큰지 판단할 거야. 그럼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여기 있네요. 여기가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중인 거죠 지금. 여기가 압력 변화라 그랬지. 그지? 정시줄 놓으면 안 된다. 여기 압력 변화 일어난 거죠, 그죠? 특히 여기 압력 어떻게 한 거예요? 니네들이 이걸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 문장 독해하듯이 읽어야 돼. 이거 압력 증가했구나. 맞아요? 이거 압력 증가한 거죠? 여기를 보고 얘를 판단하는 거야. 압력 증가했구나. 그런데 N2 오퍼는 어떻게 됐어요? N2 오퍼는 증가했죠?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N2 증가했지? 근데 NO2는 어떻게 한 거야? 감소했죠? 아니요, 선생님. 여기 증가했는데요. 잘 들어. 여기 NO2 증가했는데 여기는 감소. 뭐 이거 증가했다고 해야 돼? 감소했다고 해야 돼? 잘 봐. 여기 증가는 외압에 의해서 순간 팍 늘어난 거지. 확 찍어 누르니까 순간 팍 증가한 거지. 근데 여기다가 쓰는 거는 평형 이동 결과를 쓰는 거야. 평형 이동은 지가 스스로 알아서 가는 거잖아. 그지? 외부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켰더니 얘가 어떤 평형 이동을 했느냐 그 결과를 쓰는 거야.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랬더니 엔토프 야 이게 평형 이동이잖아. 여기가 평형 이동 요거 X축과 평행하지 않으면 평형 이동이야. 그랬더니 엔토프가 감소해서 이렇게 화살표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림이 이게 위쪽이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하세요. 여기가 내려가니까 이거 내려간다고 쓴 거다.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답이 확 틀어지겠죠?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잘 봐요, 이제. 해석했죠? 원리 들이댑니다. 자, 봐. 야, NO2가 줄었대. 이게 줄었대. 이게 줄었대. 그럼 어느 쪽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이렇게 간 거죠? 무슨 쪽? 역반응 쪽이구나. 그 다음에 압력이 나오면 개수합을 보시고 증가하면 작은 쪽이죠. 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야. 개수합이 작은 쪽으로 간 게 역반응 쪽이라는 거야. 그럼 역반응 쪽이 개수합이 작은 쪽이라는 거지. 맞아요. 저 떨떠름한 표정 저거 뭐지 저거? 또 못 알아듣다는 얘기인 건데. 어디는 못 알아듣어 이 똥강아지야. 여기는 알아들었어? 압력이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평행이동하라 그랬어? 그걸 까먹었지? 압력 나오면 기체계수합 보고 느샤틀리 원리 청개구리 법칙 얘가 증가하면 반대 작은 쪽으로 가라 그랬잖아. 알았어?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개수합이 작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역반응 쪽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개수합이 작은 쪽으로 가서 역반응 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역반응 쪽이 개수합이 작은 쪽, 즉 얘가 개수가 작은 애라는 거야. 알았어? 헤매지 말고 막 되게 막 아니 내가 그랬어 처음에.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틀을 만든 거야. 자료 해석을 하세요. 여기만 잘하면 돼. 이걸 누가 못하니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 이거 발열인지 흡열인지 판단하는 거 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 발열, 흡열,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 온도에 의한 평형은 여기에요. 알았지? 자, 그런데 이거 온도를 이거 보고서는 온도를 높인 건지 낮춘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압력을 증가시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보고서는 온도를 높인 건지 알 수는 없대요. 그런데요, 이건 여기다 적어놨어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어놨어요. 문제에서 온도를 높였다고 가정하자. 문제도 줬다고 하자. 이걸 보고 모르는 거야.
아주 그냥 숱하게 질문하러 오더라고. 이거 왜 온도 증가한 거냐고 알려달라고. 아니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치자는 거야 지금 이거는. 알았죠? 실제로 주어져요 이런 경우. 그러면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자 이제 자료 해석합니다. N2 어떻게 됐어요? N2 증가. 여기는 평형이동 결과를 쓰는 거예요. 평형이동 결과. 알았죠? 녹 놓지 말았니? 조금서 녹 놓겠다 저 인간 저거. 알았지? 자 그러면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N2 커졌다. 자 온도 증가하면 어느 쪽? 신이야? 온도 그럼 발열 흡열. 그럼 온도를 높였다. 열을 공급한 거다. 그 열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무슨 쪽? 흡열 쪽. 근데 NO2가 증가했다고? 이게 증가했다고? 어느 쪽으로 간 거야? 정반응 쪽으로 간 거죠. 흡열 쪽이 정반응 쪽. 흡열 쪽이 정반응 쪽. 얘는 항상 정반응 기준으로 쓰는 거죠. 정반응이 흡열 쪽. 0보다 크구나. 됐냐? 연습하세요. 그 문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학교 내신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뭐 겁나게 나올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 다음에 요거 8번은요. 이거 원래 반응 속도 3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때 안 했어요. 반응 속도 할 때. 왜? 이게 교과서가 여기 화학 평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반응 속도 얘기할 때 이 평형 얘기가 나오거든. 평형을 안 배웠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 잘 봐요. 이제 평형 배웠으니까. 촉매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었죠. 알았지?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아마 반응 속도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죠. 자, 촉매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촉매는 누가 묵을 바꾸고 누굴 못 바꾸니 이렇게 할게요. 에너지 중에서, 양 중에서, 평형 중에서, 상수 중에서. 에너지 중에서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 뭐였을까요? 무슨 에너지 신이야? 활성화 에너지는 줄어들죠. 그러나 뭐는 못 바꿔요? 반응 엔탈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못 바꿔요. 이건 못 바꿔. 촉매가 바꾸는 건 얘가 바꾸는 게 바꾸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양 중에서는 무슨 양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반응 속도가 무슨 양이야? 반응 속도는 시간분의 변화 양이야. 그래서 반응 속도는 바꾸는데 이건 못 바꿔요. 자, 이거 평행해지면 이거 농도 시간이야. 평행해지면 평형이죠. 이때 요 평형 농도는 촉매가 들어간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촉매 사용하지 않았을 때고 이건 촉매 사용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거 정촉매 쓴 거예요. 알았지? 네. 이때 촉매를 쓰기 전과 후 속도는 변하지만 평형 농도는 안 변해요. 그게 언제 바뀌는 거죠? 아까 봤죠?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하면 수동률 증가할 수 있죠.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하면 수동률 증가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압력이나 온도가 되면은. 근데 촉매는 이건 못 바꿔요. 기억나? 촉매는 지난번에 이 얘기 했었죠? 이걸 줄이면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시에 같은 양만큼 빨라진다. 그래서 처음에 이랬었는데 촉매가 들어가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지만 이렇게 된다. 이거는 평형이동 아닌 거죠. 평형이동 하려면은 이렇거나 이랬을 때 평형이동 하는 거고 이게 농도나 온도나 압력이었다는 게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평형이동은 없고 평형이동은 내가 평형 농도의 변화라고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평형 농도 변화 없고요. 평형이동 없는 거야. 단 촉매가 평형 중에서 바꿀 건 하나 있어요. 뭐는 바꿔?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바꿔요. 빨리 평형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야. 종착점에 빠르게 도달하게 한다. 그 다음에 상수 중에서는요. 야, 이제 이거 많이 해갖고 외웠겠네, 이거. 이거 반응 상수는 여기가 활성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촉매가 활성에너지를 바꾸면 이거 바뀐다고 했잖아요.
평형상수에는요. 마이너스 RT분의 뭐? 이게 델타 H였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 이거는 안 바뀌는 거죠. 알았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배웠던 거 정리한 거고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화학 평형과 관련된 얘기였어요.